네, 24-8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1번은 우리, 전에 했던 그 도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 쓸 때 했던 거랑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다시 보시면은, 익세스 차지라고 나오죠? 얘는 뭐, 초과 전화, 잉여 전화,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중성에서 좀 초과된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그렇다면 중성에서 뭐, 이렇게 정정기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얘는 초과 전화 아니냐 하는데, 얘도 익세스 차지 맞아요. 국소적으로 초과되면은 중성에서 벗어나면은 그 전화 초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소적이라는 얘기는 작은 영역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도체는 이제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합은 최외곽 전자가 자유롭게 도체를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전화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자유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세스 차지가 뭐 어떻다? 컨덕터 표면에만 분포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우스 법칙 할 때 어떻게 했다?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임을 사용해서 이 안에 도체 내부에는 Q인이 없다. 전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도체 내부에 없으므로 표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은 완전한 도체의 경우에 도체 내부에서는 포텐셜이 상수이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서의 포텐셜은 그 전위값은 상수가 됩니다. 얘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C를 보면은 C는 C도 앞에서 또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평행판 축전기라고 할게요. 여기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전기장 방향 어떻게 되나요?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차지력이 나왔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뭘 넣었다? 가운데 도체 구를 넣었다고 할게요. 만약에 도체 구를 넣었다. 그러면 전기력선 어떻게 됐죠? 전기력선이 이제 전기장을 나타내는 거였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나요? 우리 실험도 해봤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되게끔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휘어진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안에는 여전히 A에 셌듯이 전기장 0이고 안에 전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없습니다. 표면에만 있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요. 중성이긴 해도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유도되겠죠. 여긴 조금만. 여기 많이 유도되겠죠. 여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부에 유도된 전하에 의해서도 전기장이 생성돼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이 방향이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유도된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이 정확히 외부에서 만드는 이 전기장 파란색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위에서 설명했듯이 전기장이 내부에서는 가우스 법칙에서 보였듯이 전기장이 정확히 없어집니다. 네. 그게 지금 C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도체 내부엔 전기장이 없다. 그게 C에서 말하고 있고요. D는 뭐냐면은 표면에서 전기장이 이제 표면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체 표면에 있으면은 도체 표면은 이게 전위가 같게 결국 분포가 되거든요. 도체 표면은 뭐다? 같다. 네. 뭐라 표현하면 되겠어? 도체 표면 등전입니다. 등전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등전이일 때인 경우에 한해서 등전이 면이랑 뭐 등전이 또 선이랑 뭐랑 등전이 면이랑 전기장이랑 수직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장과 등전이인 도체 면과는 퍼펜디큘러하다. 그게 이제 D입니다. 네,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보시면은 뭐 단어 먼저 디아메터 먼저 아시죠? 반지름이 아니에요. 반지름은 라디어스고 디아메터는 지름입니다. 주의하시고. 트와이스 먼저 아세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만져주는 줘 거래요. 네. 농담이고요. 네. 2배라는 뜻입니다. 2배. 반지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반지름 이런 게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전이가 얘는 V1이고 V2다. 만약에 이었다. 만약에 선으로 도선을 이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포텐셜이 V1 프라임이랑 V2 프라임이 같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연결하고 끊어도 상관없겠죠. 같게 되더라. 왜 같게 되느냐? 그냥 이건 너무 좀 당연한 거라서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냥 뭐 이렇게 플러스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전하들이. 네. 그러면 멀어지면은 뭐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걔의 포텐셜 낮아지잖아, 스스로. 얘도 스스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댐이 있을 때 댐 문을 열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포텐셜 낮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 어느 정도 이제 얘는 좀 올라오고 얘는 좀 내려가겠죠, 결국. 걔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그래서 결국 거의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한 도체가 되잖아요. 아까 위에서도 말했죠. 도체에서 등전이라고. 도체 면에서. 그래서 얘도 결국 한 도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전이 V가 같게 됩니다. 그게 지금 2번이었고요. 3번은 뭐냐면은 할로우 메탈 스피어를 V로 충전했대요. 할로우는 뭐냐면은 속이 빈 거예요. 할로우가 공동이에요. 그래서 할로우가 뭐 지구 공동설 할 때 할로우 그거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냥 V로 여기로 V로 뭐 했다. 대전시켰다. 그러면 이 중앙에서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이 안에서 전기장이 여기 때문에 전위가 상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V면 여기도 다 V예요. 모든 점에서 V. 그래서 중심에서도 V구나. 3번 됐고요. 4번은 뭐냐면은 도체 쉘이죠. 도체 쉘. 반지름 R이고 이때 면에서 바로 밖에 저스트 보이죠? 바로 바깥이라고요. 여기 바로 위에 여기. 전기장이 어떻게 됐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기억나나요? 가우스 법칙에서 우리 유도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면적 전하면 또 시그마를 구하여라. 문제에서 주어진 건 R과 E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양변에 엡실론 제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다? 시그마는 엡실론 제로 2다.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게 보이죠? 네, 뭘까 이거? 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서 안 중요한 거 안 넣습니다. 네. 중요해서 넣습니다. 퀴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넣습니다. 차지가 대전대에 있는 차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체, 이렇게 있으면은, 정신없다. 도체 구였죠, 반지름 R인. 네, 반지름 R인 도체 구였는데,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이 차지된, 이게 엡실론 제로 시그마였잖아요. 이거였기 때문에 결국, Q는 어떻게 돼요? Q는? 면적 전화 몇도 곱하기 면적하면 되죠.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4파이R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다가 4파이R 제곱 곱하면은, 이게 되더라. 네, 됐고요. 그래서 여기 표면에 분포하는 Q를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E와 R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the potential on surface. 서피스에서 이 표면에서 포텐셜을 구하여라인데요. 얘는 무한대에서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무한대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무한대에 표준된 기준점을 잡았을 때 포텐셜은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 앞에서 다 했거든요. 기억 잘 안 나실까 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악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이제 기억나시죠? 점점점점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대입하면 돼요? 점전화 생각하고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왜냐면은 국악 정리에 의해서 마치 이 표면의 전하가 모두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냥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올 때 표면까지 네, 표면부터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표면에서의 전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전이 묻고 있으니까 그냥 전이 그냥 쓰면 되는데 거기 라지아를 넣어라. 네. 그러면은 이게 뭐다? 네. 이 도체구의 표면에서의 전이가 된다. 네.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조금 설명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기 용량이라고 최근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턴스 C인데 이제
Q는 C 델타 V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행판 축전기만 평행판 축전기로 배울 텐데 시험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로 대전된, 여기는 9고 밖에는 이제 쉘로 된, 그래서 안에 있는 9랑 밖에 있는 쉘이랑 전이차가 델타 V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캐패시턴스, 이런 거에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안에 게 뭐 플러스 Q, 밖에가 마이너스 Q로 대전됐을 때.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 좀 생뚱맞은데 9밖에 없어. 9밖에 없고 플러스 Q로 대전돼 있대. 얘의 전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야 이거 무한대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처럼 생각하고요, 이걸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라 생각해서 델타 V가. 그래서 그냥 여기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용량은 4파이 엡실론 R이 이 9 혼자 딸랑 있을 때, 이 9 혼자 딸랑 있는 거에 전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을 하면은, 옛날 실험에는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보여드리면은 2015년 매뉴얼인데 보시면은 쿨롱의 법칙 실험이에요. 정말 쿨롱의 법칙 의심하게 되는 그 짜증나는 실험인데, 보이죠? 반지름 A이고 도립된 구의 전기 용량이 이거임을 보이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예비 보고서를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써와야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하나 다음 챕터에 바로 나오니까, 다음 챕터가 전기 용량 챕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5번이 5번. 네. 5번, 9가 있어요. 그래서 1인 9, 2인 9. 그래서 1인 9는 R이고요. 2인 9는 2R입니다. 그래서 전하도 Q1, Q2 있었어요. 근데 두 개 9를 이었습니다. 뭘로 이었냐? 도선으로 이었어요. 도체구입니다. 이었더니 얘는 Q1 프라임, Q2 프라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Q1 더하기 Q2는 Q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위가 처음엔 달랐을 건데 연결하면 전위가 같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얘의 전위는 뭐다? 원래 V1은 K R분의 Q1, 그리고 얘도 원래는 KR 2R분의 Q2였는데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하는 순간 같게 된다고. 같게. 그래서 지금 연결한 후 순간만 볼게요. 이렇게 프라임도 없애고. 그럼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니까 Q2가 어떻게 되겠어요? Q2가 2Q1이 되면 되겠네요. 맞죠? 2Q1. 따라서 Q1 대 Q2가 어떻게 되면 돼요? Q1 대 Q2가 어떻게? 2대1 하지 마시고 다 풀어놓고선 1대2로 연결한 다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있는 게 있는데, 면전화 밀도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면전화 밀도의 비율. 면전화 밀도의 비율은 시그마 1 대 시그마 2죠. 얘는 어떻게 된다? 면적분의 면적 4파이R 제곱분의 Q1. 그러니까 비율을 하니까 그냥 원이라 적을게요. 얘도 뭐다? 4파이 2R 2R2 네, 이렇게 제곱 분의 뭐다? 2.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1대 4분의 2죠. 그러니까 2대 1이 되죠.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된다? 작은 구가 오히려 면전화 밀도가 2배다. 그래서 이거 사실 뭐 R1, R2라고 하면요. 이게 R1, R2라고 하면요. 얘는 R1 대 R2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R2 대 R1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한번. 나중에 혹시 뭐 퀴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냐? 그래서 이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중세시대 기병의 랜스예요. 농담이고요. 피레침입니다. 피레침. 그래서 이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는데요. 나무위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돌직구로 하도 달려줘서 되게 좋습니다. 나무위키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냈는데 이거 계산은 뭐 알겠죠? 3으로 나눈 거 왜 그런지. 전체 Q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면전화 밀도는 오히려 작은 구가 오히려 면전화 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그 도체에 전하가 분포할 때 어떻게 분포했냐면은 책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이 있으면은 물방울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더 뭔가 밀도가 높게끔 뭐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 걸 일반 물리 책에서 봤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표면이 등전이기 때문에 이 곡률 반경이 작은 이 뭔가 이렇게 좀 좁은 뾰족한 이 부분에 전하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밀도가 더 크게 분포하게 됩니다. 이게 피레침이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번개가 치는 원리가 지면이랑 구름 사이에 이렇게 지면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뒤바뀌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봐도 지면이 플러스일 때도 있고 지면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대전되면은 이 진공방전이라고 들어보셨는데 꼭 도선으로 전류가 안 흐를 수 있어요. 이 전이차가 너무 커지면은 몇백만 보트 돼버리면은 전선이 없는데도 그냥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거죠. 그냥 이렇게 전류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공으로 하도 전이차가 높으니까. 근데 이게 최대한 만약에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되게 밀도가 높게끔 플러스가 되게 많이 분포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거리도 뭐 거리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높아봤자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어. 뾰족하게 분포되면 여기에 되게 전하가 플러스가 많이 분포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 뭐 그렇게 좀 대략 정성적이긴 하지만 열심히 이걸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표면이 있을 때 지표면에 있는 전하들이 이쪽에 굉장한 밀도로 모이게 됩니다. 뾰족한 곳으로. 그래서 피레침이 그래서 뾰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무 위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피레침이 뾰족한 이유는 우리가 금방 계산한 작은 구체의 면전화 밀도가 더 크도록 전하가 분포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전이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공리 수준으로 했던 거고, 전이가 같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평형 상태가 되는데 뾰족해야지 지면이 대전될 때 많은 전하가 피레침 끝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개가 네, 이쪽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래서 집에 피레침을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피레침 달다가 죽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숫덩이가 돼가지고 있다고.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이제 피레침으로 실험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공계 여친이 있으면은 피레침이 왜 뾰족한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뾰족한 곳으로 이렇게 도체 전이가 같아지려면은 뾰족한 것에 면전화 밀도가 더 크게 분포되기 때문이 하면 또 이제 물어보겠죠. 왜 면전화 밀도 하면 또 가우스 법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참고로 소개팅 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음식 끓는 거 보고 연력하게 얘기했다가, 네. 애프터 신청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달았는데, 재밌으라고 얘기했고요. 네, 퀴즈 볼 텐데 첫 퀴즈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중이 높더라고요. 별로 안 높은 줄 알았는데 퀴즈가 그냥 시험 하나만큼의 그만한 영향이 있던데, 네. 자세히 이제 해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